네, 안녕하십니까. 더원줄눈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펄하고 줄눈 약 관련된 영상 한번 이제 올리려고 해요. 지난번서부터 계속 올리고 싶었는데 좀 늦게 올리게 된 점 죄송하게 됩니다. 그동안 좀 너무 많이 바빴고 6월 달에는 이제 조금 비수기에 접어드는 시기여서 조금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컨텐츠를 좀 찍을 건데 약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어떠한 약을 써야 될지, 전문가는 어떤 걸 써야 될지, 아니면 세포 시공을 할 때는 어떤 거를 써야 될지, 약을 쓰면서 유의해야 될 점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핵심 기술, 점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영상 지금부터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사용하는 도구랑 펄, 그 다음에 줄눈 약 담는 통, 그 다음에 기타 도구들을 담는 통들이에요. 네, 이렇게 보면 뭔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타 부자재 통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튜브랑 뚜껑이랑 뭐 이런 게 들어있고, 여기 보시면 전기선도 있고, 그리고 히팅기도 있어요. 두 개나 있죠. 그 다음에 전동 드릴이 있고, 무릎 보호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영상 올렸는데 무릎 보호대 하고 하세요 사장님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 벗었다 꼈다 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막 합니다. 요즘에 그랬더니 무릎이 많이 까매졌어요. 자, 요거는 줄눈 약 관련된 거예요. 제가 갖고 다니는 거. 전문가용 줄눈 약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쓰는 거는 2대1 제품하고 그냥 1대1 제품 이런 거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실리콘. 실리콘은 백시멘트랑 투명 실리콘 두 가지 쓰고 있고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알콜이에요. 알콜 짤주머니. 요건 스피드 무버라고 해서 실리콘 같은 거 지울 때 쓰는 거고, 요거는 가스켓. 저희 줄눈 하다가 꼭 필요한 거죠. 이런 게 있고, 물티슈 당연히 있고, 요거는 뭐 커피컵, 고객이 먹고 버린 거 컵 주워다가 쓰는 거예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보양제 있고, 짤주머니 있고, 기본적인 약품들, 뭐 묻었을 때 닦을 수 있는 약품들 있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요거 도구, 높은 데 시공해야 될 때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게 제가 갖고 다니는 펄인데, 요게 지금 다가 아니고, 이거의 절반 정도가 더 있어요, 차에. 다 실치를 못해서 따로 보관하고 당기고. 요거는 샘플판이에요. 이건 지난번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도구들입니다. 자, 요거 이제 세팅을 하고 약을 어떻게 해야 될지 관련된 거 컨텐츠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쓰는 펄들이에요. 평상시에 제가 갖고 다니는 것들이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회사 펄들이 엣지줄눈, 크림파파, 정글커피, 정글비, 죄송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회사 거를 쓰고 있어요. 이거 외에도 우리나라 대표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더 있죠. 용인에 있는 레지나, 저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위에 있는 프라이드 줄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펄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쓰는 펄 지금 쓰고 계신 것들 그냥 쓰셔도 되고, 펄은 뭐 1세대 펄 이렇게 반짝이류,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반짝이로 되어 있어요. 그쵸? 골드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1세대 펄 이게 반짝이도 있고 골드도 있고 이렇게 실버로 되어 있는 색상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요런 반짝이도 있고. 자, 요거를 왜 갖고 다니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집에 시공을 할때 뭐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이거를 꼭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 중에서도 요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제품이고, 물론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거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펄들은 빠질 수가 없는 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같은 기술자인데도 이 펄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세대 펄, 나는 진짜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반짝이로 안 써요. 지금 제일 유행하고 고급스럽고 멋있는 그러한 펄들만 써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어디까지나 편견입니다. 기술자는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소비자가 편견을 갖고 있어야지 기술자는 편견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펄은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 다 써야 되고, 무엇이든 그거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소비자가 원했을 때 편견을 갖고 있어서 소비자가 난 이거만 해주세요, 나는 요색만 해주세요, 나는 이거 반짝이류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나타나면, 그거에 맞는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거에 맞는 기술에 대응을 해드릴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야 진정한 기술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자가 편견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거 한 가지만 쓸 줄 알아요. 다른 거를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할 줄 모릅니다. 왜? 써보질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펄은 이렇게 보시면 지금 방금 보여드린 1세대 펄이라고 했죠.
네, 요거는 2세대 펄이에요. 운모라고. 뭐, 유리알료, 운모,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다 거기서 거기에요. 결국엔 이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전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도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건 유리알료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국에 알고 보니까 운모더라고요. 뭐, 베이스가 뭐, 유리알료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운모가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정확하게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펄을 제조했던 사람은 아니어서 펄이 뭔지를 몰라요. 저도 정확하게 이게 뭘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몰라요. 단순하게 제가 고객님한테 응대를 할 때, 뭐, 돌가루일 수도 있고, 조개가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비닐 수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혼합물이 섞인 그러한 재료입니다. 라고 얘기는 드려요. 예, 당연히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람 피부에 닿으면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얘가 줄눈 약하고에 섞였을 때 코팅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내구성을 버티게 해주는 것도 있고, 색깔을 표현을 해주는 것도 역할이 있고, 중요한 건 여러 가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들어갔을 때, 섞였을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코팅막이 형성이 되면 사람 피부에 닿았을 때, 예,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에서 예,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예,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제가 주력으로 요즘 계속 많이 쓰고 있는 건 이렇게 아메리카 계열을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제 거 블로그 보시면은 아메리카 계열입니다 라고 쓴 게 있고, 예전 거 블로그 뒤져보면은 예, 예전에 이제 반짝이나 이런 2세대 펄 쓰기도 하고, 예, 3세대 뭐 참숯가루 같은 것도 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얘네들의 펄의 특징은, 중요한 건 1세대든 2세대든 3세대든 요즘 나온 거든 옛날에 나온 거든 다 펄마다 그 색깔마다 중요한 거는 다 특징이 있어요. 예, 무엇을 어떻게 섞을 건가, 내가 갖고 있는 재료, 내가 갖고 있는 줄눈 약은 한정되어 있어요. 예, 그게 바닥재든 고체인 수직재든 어떠한 거를 만나든 한정되어 있어요. 그거를 뭐 대한민국에 갖고 있는 여러 회사 거를 내가 다 써서 그거에 맞는 특징을 찾아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건 분명히 어느 한 회사에서 만든 거, 그 회사에서 특징적으로 젤로 좋은 겁니다라고 만든 거를 사다가 쓸 거고, 줄눈 약을 쓸 거고, 그게 바닥재가 됐든 벽재가 됐든 고체가 됐든 그거에 맞는 베이스 펄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펄이 그 회사에서 만든 거냐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만든 거냐일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 회사 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그 회사들마다 특징적인 거,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거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다양하게 저는 갖고 있어요. 한 가지 색으로, 한 가지 종류로 다 갖고 있지를 않아요. 네, 그냥 아메리카도 한 4-5개, 네, 운모도 4-5개, 그레이터 계열도 4-5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모이다 보니까 그게 한 30여 가지가 돼요. 네, 그래서 그 펄에 대해서 특징이 다 있고, 그 펄에 대해서 섞었을 때 어떻게 제조를 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저는 제가 쓰고 있는 펄들의 특징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 지금 펄은 대략 이 정도만 있다라는 거 보여드릴 거고, 자, 요거는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면서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세팅 한번 해보고, 예, 다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쓰고 있는 요거는 약들이에요. 약들이고, 자, 여기 보시면 얘는 파트너라고 쓰여 있죠. 맞나요? 네, 이렇게 파트너, 같은 짝꿍이에요. 이렇게 짝꿍. 그리고 얘랑은 짝꿍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바닥재용. 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애들이에요. 자, 줄눈 약 광고 아닙니다. 업체 광고 아니고요.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뭐를 설명드리고 싶으냐면, 자, 고체가 2가지가 있어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2가지인데, 다른 분들은 이거보다 더 많은 거를 쓰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거보다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약을 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주력으로 쓰고 있는 테두리 모양이나 실리콘, 바닥재, 벽체 이런 데 쓸 수 있는 애들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거를 쓰시는 분들이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2대1 제품입니다. 예, 경화제 2에 주제 1이 들어가요. 근데 2대1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계산하기도 조금 복잡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굳어요. 스피드하게 굳는 제품이고, 고체이다 보니까 조금 돼서 작업하기 난이도는 좀 있어요. 네, 헤라질 몇 번 하면 금방 굳어버리니까. 근데 얘는 분명히 해놓고 나면 굉장히 빨리 굳고 자리도 잘 잡고, 중요한 건 광택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네, 그러한 제품이고, 요거는 지금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에요. 예전에 좀 버글버글한 뭐 그런 게 조금 있었는데, 요즘은 개선이 많이 돼서 제품이 1대1로 얘 1, 그 다음에 펄 이렇게 섞는 거예요, 비율이.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비율이 얘보다는 양이 많으니까 제조하기는 쉽고, 약을 넣다 보면은 네, 얘보다는 아무래도 굳는 속도가 조금 더디기는 해도 그래도 비슷해요. 얘는 그 기본 베이스가 얘도 2대1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요거를 쓸 때, 뭐, 초보자분들은 조금 힘들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회사들에 비해,
굳는 속도도 빠르고 약이 좀 열감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다른 거에 비해 가사 시간이 짧아요. 제가 쓰는 제품들은 다 가사 시간이 짧은 제품을 저는 선호하는 편이고, 보통 기술자분들은 가사 시간이 긴 거를 좀 선호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사 시간이 길면은 제 성격에는 안 맞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굳어줘야, 자리를 잡아줘야 모양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타입은 가사 시간이 짧은 거를 선호하다 보니까 여기 회사 제품을 쓰게 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자, 얘 같은 경우는 바닥재입니다. 바닥재인데 얘는 이제 1대1로 들어가요. 보시면은 약간 노란색이죠. 노란색에 약간 투명색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중점도라고 적혀 있어요. 약이 인터넷 한번 검색을 하셔서 그 회사에 들어가 보면 약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약 성분에 보시면 중점도가 있고 저점도가 있고 고점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점도를 얘기하는 거는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닥재에서 보통 중점도, 고점도, 뭐 저점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가장 기본적인 약재의 점도를 얘기하는 거 이 바닥재다라는 거 알고 시작을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고체에서는 그냥 저점도, 중점도가 아니라 액상형, 요즘에 액상형으로 많이 나오죠. 네, 기포가 뭐 많이 잡혔다는, 개선이 됐다는 건데, 걔도 결국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얘 역시 장점과 단점이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점도, 중점도 뭐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게 그냥 액상, 그 다음에 1대1, 2대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바닥재 중에 퍼티가 가능한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폴리싱 타일 같은 경우, 포세린 타일 같은 경우, 그렇게 시공을 해야 될 때 직주입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퍼티 작업을 하거나 마스킹 테이프 라인을 잡아서 벽체를 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약이 빨리 굳고 좀 묽어서 성형을 하기 수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나오는 제품보다는 조금 묽게 나온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있고, 제가 현재는 그런 약을 갖고는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 대신 정보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요게 약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너무 더워서 잠깐 선풍기 좀 틀었어요. 목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지만, 자, 잠깐 말이 끊겼어요. 이게 이제 주제가 되고 얘가 경화제가 되는데, 기본 베이스 폴리우레아라고 얘기를 하면 뭐 독일 바이어사에서 수입했어요, 뭐 어디 회사에서 중국산에서 수입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조사가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 베이스가 되는 폴리우레아라는 제품에 대해서 정식 명칭은 거의 똑같습니다. 줄렌제 A 그 주제라고 하죠. 네, 주제가 있고 경화제라는 애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A라는 제품은 폴리 이소시아네이트라는 제품이에요. 네, A라는 제품은 정식 명칭은 얘 한 가지만 읽혔을 땐 폴리 이소시아네이트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폴리 아스파틱 에스테르라는 제품이에요. 네, 이름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저도 다 달달달 애우고 당기지는 않고 지금 교재를 펴가지고 옛날 때 제가 썼던 교재를 펴서 잠깐 읊어드리고 있는데, 이소시아네이트하고 아스파틱 에스테르 같은 경우는 뭐 이름 명칭이 아스파틱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생소할 건데, 타 무슨 업체 같은 경우는 아스파틱이라는 제품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명칭들 유래가 이 제품의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명칭으로 혼합해서 쓰는 거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뭐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 회사 제품을 제가 쓰는 거 아니어서 그게 어떠한 방식으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품 광고는 아니에요. 주제와 경화제를 섞었을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2대1을 섞었을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 1대1을 섞었을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를 어떻게 할 건가를 저는 지금부터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은 요거 고체인 거를 한번 확인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액체인 거를 조금 영상을 올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요거 빼고, 요거 고체인 제품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요거 한번 영상 오늘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고, 다음번에는 액체인 제품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험을 좀 할 건데, 자, 보시면 파트너는 경화제가 있어요. 파트너 주제가 있고, 그냥 흔히 쓰는 1대1 제품이에요. 1대1 쓰는 제품이고, 자,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약이 이렇게 생겼고, 제가 얘를 섞어서 자, 지금부터 약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평소에 들어가는 약이 60에 60 정도를 써요. 그러면 한 120g 정도거든요. 요거 60에 60, 요거 60에 60, 그 다음에 펄을 한 10% 정도를 넣는다는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자, 요거를 쓸 때는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자, 이렇게 고체로 되어 있는 애들은 덩어리가 져요. 그리고 얘네들도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같은 경우는 많이 딱딱하게 굳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조금 풀어서 쓰시면 되고, 예, 지난 제품을 쓰면 물론 안 되겠지만, 네, 혹시라도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임박한 거는 잘 풀어서 쓰시면 돼요. 보통 요 정도 덜어서 제가 지금 약을 20에 20g 정도로 맞춰볼 거예요. 네, 20g 맞췄어요. 딱 20g을 맞췄고, 그 다음에 0점을 다시 잡고, 경화제 20g을 넣었으니까 지금은 주제, 예, 20g을 한번 넣을 거예요. 네. 20g. 20g 얘 같은 경우는 넣을 때 액상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넣어야 돼요. 왈칵해서 조금이라도 오버하면, 예, 안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비슷하게 1대1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20g을 넣었어요. 그럼 총 40g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펄을 섞을 건데, 중요한 건, 내가 무슨 펄을 어떻게 섞을 것이냐에서 여기서 달라져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점이 요건데, 바닥재든 벽재든 뭐 비슷하지만 바닥재보다는 벽재에서 예, 요게 조금 많이 바뀌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고정된 거 아니고요. 중요한 건 펄이라는 거는 내가 무슨 현장에서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서 펄 양이 조금 바뀐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얘네들이 자 보시면 예, 얘는 반짝이라고 그랬죠? 예, 글리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속 안에 이 줄눈약이 물로 만든 거는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수분이라는 그 무슨 엑기스라는 게 있겠죠. 화학 제품이겠지만, 그 안에 있는 제품의 그 습기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얘는 솔직히. 그래서 믹싱을 하고 나면 얘는 둥둥 떠 있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네, 그러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예, 2세대라고 했죠. 운모라고. 예, 뭐, 운모도 있고, 유리알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요런 제품 같은 경우는 들어갔을 때 물을 좀 빨아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믹싱은 잘 되는데, 혼합은 잘 되는데, 쓰고 나서 조금 혼탁하게, 두텁게 조금, 뭐랄까, 혼탁하다는 느낌이 맞을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다 보면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좀 전에 설명한 글레이터 얘도, 예, 반짝이류. 얘 같은 경우도 따로 논다라는 조금 느낌이 있고, 얘 역시 마찬가지로 예, 운모예요. 얘 역시도 예, 제가 많이 쓰는 제품인데 얘도 그래요. 그리고 얘는 정식 명칭은 뭐 글레이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글레이터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근데 제가 쓰고 있는 이 다른 글레이터하고는 좀 다른 글레이터예요. 그래서 얘는 따로 놀지는 않아요. 혼합이 믹싱이 잘 되는데 중요한 건 얘 같은 경우는 글레이터처럼 표현을 잘 해주면서 색상 표현을 잘 하면서 얘네들처럼 수분을 빨아먹어서 혼탁한 느낌이 없어요. 매끄럽게 맑게 빛나게 잘 나오는 제품이어서 제가 선으로 이런 걸 하는 거고. 자, 글레이터 계열 중에 자, 요런 제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조색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색깔이 있죠. 네, 색깔이 있어서 여기에는 색소가 들어가 있어요. 네, 색소가 들어가 있고 제조 과정에서 색소죠. 그리고 얘 역시도 제조 과정에서 색소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같은 펄 중량을 넣고 같은 중량으로 10%대를 넣어버려도 얘랑 느낌이 달라요. 나오는 게. 예. 그리고 얘랑 느낌이 다 달라요. 네, 같은 10%를 넣더라도 느낌이 다르게 나와요. 예, 막상 현장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현장에서 갔을 때 조금 진한 색 계열은 10%가 아닌 예, 8% 또는 뭐 7% 이렇게까지 또 넣을 때도 있어요. 예, 심하게 때는 6%까지 또 내릴 때도 있었어요. 네, 그거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고, 얘 역시 마찬가지로 네, 글레이터 계열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20% 넣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20% 넣으면은 굉장히 진하고 굉장히 뻑뻑해서 광택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 쓸 때는 15%까지 또 내려봤거든요. 근데 15%도 답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래서 15%로 안 가고 얘네들도 10%로 가요. 네, 그러면 광택도 잘 나고 표현을 잘합니다. 단, 네, 펄이 그만큼 빠지기 때문에 은폐력이 떨어져요. 네, 은폐력이 떨어져서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분리된 듯한 느낌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드렸죠. 네, 그러면 예, 나중에 헤라로 모양을 잡을 때 지난번 헤라 교육을 해드렸죠. 올림 헤라, 내림 헤라, U자 헤라 했을 때 예, 은폐력이 약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거 참고해서 약을 조절을 해야 돼요. 제조를 할 때. 얘 역시 마찬가지로 15%까지 넣어도 광택이 굉장히 잘 나오는 제품입니다. 예, 그러긴 한데 얘도 15%까지 넣으면 아무래도 10% 넣은 것보다는 광택이 덜 나요. 이런 거 고민 말고 그냥 액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고체로 되어 있는 애들과 액상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혼합됐을 때는 펄 비율이 달라지겠죠. 정상적으로 20%나 15%를 넣어줘야 될 거예요. 액상은 왜 수분이 더 많기 때문에 고체보다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예 그렇게 바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글레이트 계열은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운모 계열은 어떨까요? 네, 같은 운모인데 고체인 상태에서 예 10%를 넣어버리면 느낌이 뻑뻑해지고 혼탁해지겠죠. 그래서 펄 양을 줄여요. 저 같은 경우는 펄 양을 좀 줄이는 타입인데 10%를 다 넣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10%를 과감하게 다 넣어줘요. 네, 10%를 넘지는 않아요. 10%를 넘지는 않고 그렇게 해서 넣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객님들이 펄 없는 거 없어요? 라고 찾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냥 요것만 갖고도 시공을 저는 해드립니다. 펄 안 넣고도 시공을 해요. 네, 그렇게도 시공을 하고, 예, 펄을 넣어서 조절을 하기도 하고, 얘네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10%대를 넣기도 하고 8%대를 넣기도 해요. 고체인 경우가 대부분 8%대, 7%대, 10%대를 왔다 갔다 하고, 예, 상황에 맞춰서 15%대까지 또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닌 액상의 수직재를 써야 된다. 고체, 액상인데 고체예요. 액상인데 섞고 나면은 얘처럼 고체로 바뀌는 애들이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집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뭐 학원에서 교육하듯이 타일로 만든 화장실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교육장, 예전에 학원에서 교육할 때는 교육장에 그러한 애들이 있었는데, 예, 집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저희 집에 있는 거 줄눈을 다 뜯고 다시 하지 않는 이상엔 네, 없어요. 근데 뭐 뜯을 일이 없어서 저희 집에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펄을 안 섞은 애들이에요. 네, 안 섞은 애들이고, 요거 한번 이제 믹싱을 해볼게요. 펄을 안 섞고 믹싱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섞는 거예요. 네, 약을 이렇게 섞는 거고. 약을 섞고, 요거 궁금해 하시는 분도 꽤 있을 거예요. 일하다 보면 펄을 다 섞으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안 섞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분들. 근데 안 섞어도 돼요. 안 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안 섞어도 해봤는데 하전한 적이 네,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네, 시공만 잘하면 된다 이거겠죠. 자, 어느 정도 섞었어요. 자, 보시면 그냥 투명하죠? 네. 약을 짰을 때 반응이 이렇게 투명합니다. 이렇게 투명해서, 예, 얘가 햇빛에 빛이 나면, 이게 반사가 되고 나면은, 조명에 반사가 되고 나면 반짝반짝 빛나요. 네, 빛나는데 여기에서 헤라로 모양을 한번 필 거예요. 이걸로 한번 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짠 하고 폈어요. 넓은 면을. 또 느낌이 또 달라지죠? 네, 이렇게 필 거예요.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 요거 중량을 한번 이제 펄을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예, 2g 들어갔어요. 예, 2g 들어갔으니까, 뭘로 보여드릴까요? 예, 요거 반짝이로 보여드릴게요. 2g이니까 0.2g 넣으면 되거든요. 네, 0.2g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혼합을 해줄 거예요. 좀 전에 요거 섞은 거에서 2g 정도 섞은 거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예, 그냥 저울만 보여드리는 거 탄 거라. 예, 믹싱을 해서 섞어야 되는데 그냥 컵에다가 쓰던 거 컵에다가 했어요. 왜? 재료 약 비싸요. 네, 그래서 조금 아끼려고 그렇게 했어요. 예, 이해해 주세요. 자, 요 상태에서 한번 이제 비벼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비면 이렇게 약간 느낌이 보이시나요? 분리된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글레이터는 조색제가 섞여 있지 않은 이상엔 이렇게 약간 분리된 듯한 이런 느낌으로 들어요. 네, 조색제가 섞여 있지 않은 이상엔. 여기 이제 고체이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빼고, 네, 이번에
얘는 한 5g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로 0.5g 한번 넣어볼게요. 0.3, 엄청 많이 들어갔네. 아까 글리터가. 네, 거의 한 20% 들어간 것 같은데, 느낌이. 네, 지금 0.5 맞췄고요. 네, 이거 한번 섞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아메리카라는 제품이에요. 네, 아메리카라는 제품이고, 지금 1대1에 10% 정도 탄 겁니다. 네, 느낌이. 지금 딱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다 혼합이 된 것 같죠, 느낌이. 예, 약간 얘도 글레이트 계열이어서 조금 떠있는 듯한 느낌은 있는데, 옆에 있는 거랑 달라요. 입자도 다르고, 분리된 느낌이 거의 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같이, 예. 운모 계열처럼 혼합된 그런 느낌이다라는 표현이 들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운모 한번 넣어볼게요. 운모. 자, 운모입니다. 두 배가 들어갔네. 네, 두 배가 들어가서 펄이 조금 많이 들어갔어요. 네. 자. 운모 같은 경우는 펄이 조금 녹는다고 그래야 될까? 그 주재와 경화제를 섞었을 때 펄이 물감에 스며들듯이 녹아서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요. 색상이. 예, 마지막에 예, 지금 운모를 시공을 하고 있어요. 자, 느낌이 예, 다르죠? 완전히. 자,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예, 첫 번째 거는 펄이 없는 상태로 시공을 한 거예요. 예, 표현이 했을 때 거의 없죠. 얘를 만약에 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실리콘을 굉장히 깨끗이 잘 닦아줘야 돼요. 실리콘을 굉장히 깨끗이 잘 닦고, 바닥에다 해본 적은 없어요. 실리콘 위에다가는 해본 적은 있는데 바닥은 해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실리콘 위에다가 줄눈을 할 경우 실리콘을 굉장히 잘 깨끗이 닦아줘야 된다라는 게 특징이고,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그 프라이머를 쓴 게 아니라 예, 그 바이오 실리콘 투명제를 써서 예, 접착력이 강하게 만든 다음에 얘를 넣었어요. 예, 그래서 하자가 안 났었을 거고.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실리콘 위에다가 줄눈을 하지는 않아요. 요거 갖고 하지는 않는데, 어쩌다가 해달라는 사람이 한 명인가 두 명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있긴 있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거를 할 때는 고객님한테 이해를 시켜드려야 돼요. 예, 이거는 어떠한 제품이고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이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시공을 해야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실리콘 위에다가 하기도 하고, 저희 집은 했어요, 이걸로. 그리고 바닥도 되고 벽도 되고 다 해요. 얘도 역시 바닥, 벽, 실리콘 다 되고, 예, 그렇게 시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색상을 표현을 할 때 내가 무슨 제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들어가야 되는 펄,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데, 벽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리콘 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따른 함량이 바뀌어요. 함량이 바뀌고 내가 무슨 약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따라서도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삼아 내가 쓰는 현장, 아니면 내가 집에서 셀프 시공을 하더라도, 셀프 시공할 때는 뭐 전문가처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제조가 다 되어 있거나 비율이 다 맞춰져 있는 상태로 배송이 돼요. 네, 그래서 조그만 병과 주재와 경화제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고, 비닐 주머니 있을 거고, 장갑 들어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다가 이거 섞고 이거 섞고 이거 세 개 섞어서 믹싱해서 짤주머니나 아니면은 그 플라스틱 통, 예, 튜브에다 담아서 주입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가 나와 있을 거예요. 보통 고체를 쓸 정도의 시공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인데도, 그러면 어느 정도 줄눈을 내서 이해를 좀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런 것까지 또 예, 컨트롤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이쁘게 내 집을 셀프 시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방금 보여드린 거는 1대1 제품인 거예요. 그 2대1 제품은 여기서 하나만 바뀝니다. 여기서 주재가, 경화제가 2, 예, 2대, 만약에 얘가 100g 넣었어요. 그러면
예, 주제는 경화제가 100g 넣었으면 예, 주제는 50g만 넣으면 돼요. 네, 그러면 150g이 되죠. 150g인 상태에서 펄을 비율을 맞추면 돼요. 10%를 넣을 것이냐, 8%를 넣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바닥이냐, 실리콘이냐, 벽이냐에 따라서 내가 펄을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넣을 것인가를 정하시면 돼요. 무슨 펄을 만났는데, 이 펄은 10%만 넣어야 되겠어. 얘 2대1의 비율, 예, 2대1의 비율을 맞췄고, 그 비율의 총 중량의 10%를 넣을 거냐, 5%를 넣을 거냐, 뭐 9%를 넣을 거냐, 그거는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예, 그 본인이 정하는 거고, 타일 벽 색깔, 타일 바닥 색깔, 아니면 실리콘 위에 넣을 때 그거에 해당되는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조제를 할 때는 내가 광택도까지 계산을 해야 되고, 네, 그게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알려드린 제가 지금 알려드린 내용들은 다 전국적으로 줄눈 하시는 분들은 다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이게 만약에 액상인데, 액상 같은 경우는 묽잖아요. 예, 묽은 상태에서 내가 10%를 넣을 거냐, 5%를 넣을 거냐, 100%, 뭐 8%를 넣을 거냐,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액상도 그 회사에서 정해주는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12%까지 그럼 넣으셔야 되는데 맥시멈이 12%지 그걸 넘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게 있을 거고, 뭐 8%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넣으면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넣어줄 때도 중요한 건 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배운 대로 넣을 거냐, 중요한 건 기술자의 차이가 뭐냐면,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씨가 다 달라요. 네, 분명히 날씨가 다르고, 겨울에는 얘네들이 너무 차가워서 빨리 안 굳어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오바되게 너무 장시간 동안 굳지를 않아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줄눈을 하다가, 이거는 핵심이에요. 줄눈을 하다가 바닥에서 막 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이 올라온다는 게 부축처럼 바닥을 팠는데 그 물이, 고였던 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냉기를 먹어서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베란다, 아니면 세탁실, 이런 데다가 시공을 할 때는 겨울인데, 테두리 넣을 때는 괜찮은데 갑자기 바닥 놓고 있는데 막, 예, 물이 펑펑펑펑 올라요. 바닥에서.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줄눈은 수분을 만나면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액상인데는 나는 액상인데 괜찮겠지? 아니에요. 액상도 수분을 만나면 문제가 돼요. 액상도 수분을 만나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카바를 막아주고 이 문제점을 해결을 해주고 이 약을 들어갈 건가. 예, 겨울일 때, 아니면은 이게 지금 빨리 굳어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가사 시간은 길고, 그러면 약을 팠을 때 깊이 팠느냐, 조금 팠느냐, 살짝 팠느냐에 따라서 내가 약을 조금 넣을 거냐, 많이 넣을 거냐, 어떻게 넣을 거냐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고체니까 테두리겠죠. 예, 테두리에 들어갈 때 테두리를 내가 라인을 잡아줄 거냐, 아니면 이게 냉기를 먹어서 수분이 올라서 터지는 구역인데 꼭 잡아줘야 되냐, 안 잡아줘야 되냐, 이것도 기준이 될 거고, 화장실인데도 외곽에 붙어있는 화장실이 있어요. 외벽에. 그러니까 시공을 했을 때 실리콘 오염 방지를 넣으면 터질 것 같아요. 예, 수분에 의해서, 아니면 결로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고객님한테 설명을 드릴 거냐, 안 드릴 거냐, 이것도 중요한 거고, 특히 겨울은 그래요. 그 다음이 여름이겠죠. 예, 중요한 건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러면 경화제가 지금 요거 만져보면 벌써 굳어서 어느 정도 얘네가 자리를 잡았거든요. 이것처럼 시간이 몇 분 안 됐는데, 몇 시간 안 됐는데 벌써 약이 굳기 시작을 해서 경화가 너무 빠른 시간, 아니면 약을 넣었는데 결로처럼 그런 게 아니라 비가 많이 와서 습도가 많은 날, 아니면 너무 더운 날, 습도가 많고 너무 더웠을 때 줄눈이 너무 빨리 굳는 현상, 이런 거를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 비율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이게 이 상태에서 여름인데, 겨울에는 멀쩡하다가 너무 안 굳어서 타이다가 여름에는 같은 중량의 같은 물량의 같은 펄을 넣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60에 저는 10%를 넣는다고. 그렇게 그러면 120이니까 그렇게 넣었는데, 겨울에는 안 굳다가 여름 됐는데 갑자기 겨울에 뭐 1시간 동안 이게 시공이 가능하던 게 30분도 안 됐는데 약이 굳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름이기 때문에 날씨가 덥기도 하고 또 습기도 너무 심하고 막 그러면 스피드로 굳어버려요. 같은 제품이지만. 네, 그래서 뭐 제조사에서 여름용으로 대비해서 좀 묽게 만들기도 하고, 겨울용으로 해서 더 좀 되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편법을 써주시기도 하지만, 제조를 해주시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내가 시공을 할 때 시공을 배운 대로만 할 거냐, 아니면 내가 그거에 맞춰서 생각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펄을 중량을 조절을 하고, 약에 대한 중량을 조절을 하고, 시공을 어떻게 할 건지, 중량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은 한 번에 다 하던 사람이 중간중간 잘라서 이어서 붙일 건지,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줄눈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건 이런 부분일 거예요. 내 경험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미스나고 잘못돼서 그게 줄눈이 망가졌을 때, 고객님은 모르겠죠. 내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나만 알고 있는 얘기겠지만,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게 굉장히 많은, 그 사항들이 발생이 됩니다. 리스크가 생기는 거고, 그거에 따른 대처를 내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 기술이 되고 스킬이 되고 노하우가 되는 거겠죠. 예, 마찬가지로 2대1, 바닥재, 벽체 다 똑같습니다. 해당되는 거는 다 똑같아요. 시공하는 것도 똑같고, 펄 들어가는 것도 똑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를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스승님인데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냥 돈 내고 학원 가서 배웠는데 고체 이거 하는 거는 못 배우고 바닥재만 배웠어요. 그럼 비용 얼마 냈어요? 한 100만 원 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학원 가서 100만 원 냈고 배웠는데 이거 하는 방법을 못 배웠대요. 그래서 그러면 제조사 가서 배우세요. 그 제조사에서는 공짜로 알려주니까. 제조사 가서 배우세요. 제조사에서는 가르쳐주는 건 공짜인데 나중에 재료를 다 사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럼 재료 사야 되는데 재료가 한두 푼이 아니에요. 이 많은 거를 장만을 하려면 몇백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냥 함부로 제조사에 뛰어들어서 배우는 것도 조금 솔직히 부담이 돼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업체들도 있고 심지어는 개인이 돈을 받고 가르쳐주는 데도 있어요. 50만 원서부터 몇 천만 원까지 돈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일을 던져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기술을 정확하게 다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이론화를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노하우라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터득해 나가면서 얻는 기술 지난번 얘기했었지만 이 기술은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다고 공유를 해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기술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저만의 기술이고 제가 현장에서 터득하고 깨져보고 느껴보고 피나는 노력을 인해서 결과를 제가 갖고 있는 거를 공유를 해드리는 거지 이게 갖고 가서 그 현장에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단 본인이 이거는 이런 거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고선 접근을 하면 그거에 현장이 나왔을 때 이 영상뿐 이거를 제작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나는 한번 이렇게 해볼까라는 생각쯤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해서 그걸 토대로 자기만의 기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로 이 영상을 제작을 해는 거고 자 오늘 이 수줍제 이렇게 고체로 할 수 있는 영상은 오늘은 여기까지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바닥재 들어가는 영상 내일 찍어서 한 번 더 올려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운 줄눈이었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